이렇게 만든 국회 의원들을 우리는 이 목표로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 회장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결심을 모읍시다. 그리고 거기에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명서 30항쟁 4주기에 순국 열사님들께서 가신 지 54년 2017년 3월 10일 당시 여기 헌법재판소 안국역 사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목도하고 체제 전복 위기에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구름같이 모이던 많은 애국국민이 함께 하였으며 고 김환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종남 순국열사님께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체제를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날입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회 헌법재판소, 검찰, 조중동, KBS 등 모든 언론과 문재인 친중 종북 세력 그리고 이들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 이정현, 윤석열 등과 이정미, 강일원, 안창호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가장 깨끗하고 국정농단도 없었으며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북한을 자유통일을 해방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함으로써 법치와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당시 국가반란 탄핵 세력들의 광화문 촛불 집회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 모두 불태우자는 등 체제 부정과 연관된 구호들이 등장하였고 북한의 선동공작은 극에 달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 유학생 6만 명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조중동, 김수남, 박영수, 윤석열 등 탄핵을 주도한 검찰 인사, 탄핵을 막을 위치에 있었던 황교안, 그리고 문재인 등 종북 조직세력, 김무성 등 기회주의 위장세력, 위장목사 4인방, 방송 등 언론 유튜브 등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선동하였던 세력 모두는 국가반란 탄핵 세력이라고 표현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2017년 30항쟁 이후 4년이 되는 오늘의 대한민국 문재인은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적이 없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더더욱 없이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철원 평화를 바로 장악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4차로 상당의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측로를 건설하였으며 이와 가까운 거리에 포천 고속도로, 서부전선에는 서울로 바로 들어오는 문재인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북한군 주요 남측로의 대전차 방어벽 철거, 종전선은
전 정권 이행 등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 파괴와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7군단 이하 20, 26, 30 기계화 보병사단 해체 등 국가안보 및 국방을 해체하거나 해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 기술입니다. 그러나 세계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한 70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부 창출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근간과 뿌리인 전기를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을 정지 폐쇄시키는 등 만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시간만 남았지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초기 대응과 근본적 대책은 감염으로부터 격리와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으며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권고와 요청을 무시하고 중국발 입국을 무단 방치하여 중국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하였으며 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세력은 PCR 검사만으로 무증상자 확진자 판정을 제외하라는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무증상 양성자를 확진자로 분류하여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유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확진자로 몰려 사망하면 유가족은 유골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11명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데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으로 죽었으며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살인마들이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인원이 입장한 백화점과 놀이공원 등은 되고 골목에 5명 이상 식당에서 식사도 친지 가족과도 모이지 못하게 집회를 10인 이상 못하게 하는 등 중국 폐렴을 자신들의 정권을 호위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번의 추가 경정 예산과 2021년 예산에 코로나 백신 구입자금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문재인은 급히 백신을 구입하여 국민에게 접종한다고 하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무차별 접종하면서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국민이 실험용 쥐도 아니고 마루포도 아닌데 제대로 된 임상실험이 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한다는 것은 살인행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문재인 친세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대북전단 금지법,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주민자치 관련 검찰 불협화 등 공산 독재를 위한 악법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기획 또는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세력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브레이크 없는 중국 공산당 평양행 공산 독재화로 질주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 진보, 민족, 평화로 위장한 종북 조약 세력에 항복한 노태우의 일기고서는 종북 세력의 발판이 된 팔칠헌법, 종북 조약 세력이 합법적으로 우파 정당을 장악하게 된 3당 합당, 그리고 본부에 침투한 고위 간첩을 잡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언론이 죽었으며 자유보수 우파 정당 또한 사라졌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통합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함으로써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문재인 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등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의지나 각오도 없고 그저 초선들을 동원하여 보수 코스프레나 하면서 보수国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으며 지금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신념, 각오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철저한 문재인 이중대 위장 보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꽃내리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파 국민을 지켜줄 사법부도 죽었습니다. 국민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탄핵으로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진실을 간과하였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으며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사라졌고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는 죽었으며 우리의 억울함을 전해줄 언론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두기둥 법치와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4.15 부정선거를 통하여 모두 붕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방법은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즉사 사직생의 각오로 화산 폭발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접근의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력은 반문연대로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외치면서 태극기를 분열시킨 탄핵 세력과 이들과 함께하는 위장 목사 4인방은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출당 탄핵 주범들과 함께한 20대 국회의원들과 김무성이가 주도하는 마포 포럼과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보수 우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만이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기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신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1년 3월 10일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순국 열사님이시여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적 세력과 운명공동체인 김무성 탄핵 세력으로 인하여 백척간두 풍전등화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애국 세력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어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건국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에 망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우리는 30항쟁의 처절한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종북 좌익 세력들과 위장 보수 세력들에게 당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항쟁 4주기를 맞아 고 김한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고 정미용 숭육사 5인과 그리고 고 고경표, 고 김한곤, 고 조인환 애국열사 3인에 대한 영광을 빕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순국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미 합중국 만세.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태극기혁명 국민동무 감사합니다. 4년 전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그 작은 성을, 그 시청 캠프에 있는 작은 성을 도맡아서 지휘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작은 아스팔트 바닥을 호령하는 그런 맏형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급적 4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위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민 총장님도 그렇고 지금 모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 뒤에 있는 안국역 5번 출구에 있었던 무대에서 민종홍 사무총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오동지면 빠져. 여기 오지마. 빨리 가. 제가 그때 서울시청 캠프에서 민 총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 거기서 여기까지 군대 이후 처음으로 뛰어봤습니다. 그때로 저보고 빨리 가라고. 아직도 저한테는 그 말이 그렇게 귓등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 총장님과 함께 이곳에서 이 네 분이 그렇게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아스팔트 현장에서 영원한 사회자로 계시고, 지금은 그때 있었던 그 일로 지금도 힘든 고초를 걷고 계시는 손상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이 멍멍한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같은 아픔이 연수료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서 1년 넘는 세월을 고통을 보내고 오늘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모인 수십만의 국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 아직도 이 자리에는 20만, 30만, 아니 100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그대로인데, 그날 이 자리에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김혜수 열사님, 김한식 열사님, 김주빈 열사님, 이정남 열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열사분들이 보여주신 그 애국심 하나, 나라가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4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저 실정을 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엉터리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저 엉터리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외칠 때 제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마다한 채 지금 문재인 정권의 4년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야 될 문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다스리고 나라의 법의 건강을 골격을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을 파괴하다 못해서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송두리째 붉은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외쳐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지난 4년간의 재판 속에서 모두가 진실로 밝혀졌고 그 탄핵 무효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냈던 이 좌파 정권의 민낯도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촛불 집회에 동아대동을 해서 국민의힘 62직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네 분의 열사,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길바닥에 나와서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건만 그들은 이 네 분의 열사에 대한 고마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만 훔쳐가는 표도둑 놈들이 지금 또다시 국민들에게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외치겠습니까? 이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망가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망가져야 국민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심 하나 발휘하지 못했던 저 좌파들 쓰레기들이 길바닥에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뒤로 물러서면서 왜 애국 국민들이 몇몇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망가져가는 저 법치를 살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까? 네 분의 열사와 그 뒤에 돌아가신 또 한 분의 열사, 그리고 당시 이 자리에서 부상을 당한 60명의 부상자들까지 도대체 이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오로지 잘못돼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망가져가는 저 헌법과 법치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이게 죄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아니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2017년 3월 10일 지금도 생생한 그 열사들의 목소리가 이곳에 쟁쟁한데 아직도 우리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는 드디어 대한민국 검찰을 공중분해시키고 저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들을 한순간에 뭉개버리겠다고 하는 이 자랑무도한 독재 정권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국 국민들이 더 죽고 얼마나 애국 국민들이 더 많이 다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피땀 흘려 일하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목숨 바쳐서 군 생활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좌파 정권 4년 만에 나라가 이리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곳곳이 망가진 나라야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한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치가 망가져서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왜 국민들은 그냥 있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탄압을 하고 있는데도 젊은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온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바로 2017년 4년 전 3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다 목숨을
하늘나라에 바치신 우리 네 분의 애국열사분들,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저 대도하는 주사파 30만 때문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몇 년째 보내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자는 답답해서 말을 하면 선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저를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은 감옥으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죄가 없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 1년 넘게 하다가 콩밥 먹이고 내려보냈습니다. 나라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연약한 여자 대통령이라도 불법 탄핵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건만 대한민국의 거잘난 법조인들, 거잘난 지식인들, 거잘난 정치인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참담하게 망가진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어제는 우리 삼촌이 가게문을 닫았고 오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가게문을 닫고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가게문을 닫고 내가 한동안 몸을 담았던 그 기업이 문을 닫고 모두가 길거리로 남게 생겼습니다. 157만 명의 실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줄폐업,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저 썩어 빠진 300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잘 살고 떵떵거리는 부자들과 그리고 지잘났다고 한때는 장관을 지는 이 수석을 지는 데 있던 이런 인간들의 무관심이 결국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말아먹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저 엉터리 불법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기획 탄핵이자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짜고 말아먹은 이 자랑무단 현실을 우리는 목소리로 고발했던 겁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도 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맨손에 일 하나 달랑 들고 탄핵무효를 외치고 탄핵무효를 외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가신 네 분의 열사 6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위해서 이 나라는 무엇을 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감옥에 영원히 가둘 생각으로 제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걸어서 10년 20년 감옥에 못 나오게 했겠지만 결국은 진실이 이겨서 법적 투쟁에서 이날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경찰이 죄가 된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용 전직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을 버리고 우리가 목숨을 바쳤습니까?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고감대적이 돼서 뭔가는 한자리 하면 세상을 다 주름잡을 것 같은 이 엉터리들을 우리의 손으로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올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도를 떠셔야 합니다. 나라가 이토록 망가지고 헌법이 파괴되고 감염병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이런 개같은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을 움직이는 자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자 흉악무도한 위정자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러워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결국은 문을 닫고 노숙주가 되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망하는 순수만 좀 다를 뿐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제발 외치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망치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지 말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야만 이토록 망가진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 구하는데 너나라 어디 있고 경찰과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운 만큼, 가진 만큼, 누린 만큼 이제 우리가 아닌 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17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네 분의 열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당신들이 그렇게 붙잡고 견디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열사 명복을 빌면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대표님을 뵈면 야 삼조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겠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쌓아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화를 해주세요. 세력화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 메아리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좌익과 혹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엊그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종아 조금만 지켜봐 라고 하셨으니 이제 손상배 대표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며 쌓아놓은 그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있었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분 이 네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 한켠에 묻어놓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가 나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 2020년도에는 가슴 졸고 있었던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이곳 광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온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대에서 망칠 수 없다고 말했던 우리 손상배 대표님처럼 이제 30, 40대 젊은 변호사들이 어쩌면 본인의 삶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 4시에 저한테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때 주무셨어요? 일어나신 거예요?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그 젊은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외유 내강이라는 그러한 말에 너무나 적합한 정말 험한 길로 들어선 젊은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유정화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국토본에서도 열심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젊은 변호사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탄핵이 있었고, 당시 이를 반대하며 안국동에서 항쟁하던 시민들의 사망이 속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당일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간신히 보수의 정신에 명맥을 이어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세가 예전만 못합니다. 4년 전 우리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탄핵이 정당하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가결되었습니까? 아직도 세월호 때문이라 착각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첫째, 최순실이 비선조직으로 국정농단했고, 둘째, 이와 연계하여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여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헌법 위반이 아니며 세계일보 사장 해임 또한 언론의 자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재판으로 이미 마녀 사냥이 진행되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구조활동에 임하지 않은 대통령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헌재는 이조차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기업들의 기업 자유 및 재산권 침해입니다. 헌재는 이 사유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대통령을 그냥 파면해버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대통령 탄핵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 위반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법 위반을 하였다면 추후 형사 절차에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바로 중한죄로 엄벌을 받았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최소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받아야 하고, 기업 자유 침해는 간우죄를, 기업 재산 침해는 뇌물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강요죄 또한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업의 회장들은 어떠한 강요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줄줄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재산권 침해가 남는데, 이것이 바로 뜬금없이 나오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입니까? 최성원과 친하긴 하였지만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과 주거와 일상을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수사기관도 법원의 판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정유라의 말을 사준 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들이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 수준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이를 이익으로 취한 바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타국의 대통령과 선약했던 스포츠 육성 사업의 시급한 진행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익이 아닌 국가적 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20년 11월 23일 4대 그룹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하여 남북경제협력 요구한 건 뭡니까? 그것도 뇌물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통령 대기업들이 돈 넣은 거 전수조사해서 싸그리 뇌물죄로 고발하면 대법원은 이를 전부 뇌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의 책임도 아닌 일반 해상사고를 빌미로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해놓고 아이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본인도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국가사업에 그 돈을 왜 쓰는 것입니까? 죄도 아닌 것을 죄로 엮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에 걸맞는 중죄를 대법원이 재단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할 짓입니까? 왜 4년 전 한국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그날 우리 보수우파의 정신의 내력이 사형 선고로 인해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와 대응하고 있고 LH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고 여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감히 LH 따위가 억울함에 들어오던가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데 그 위에 위정자들은 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4년입니다. 그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디 건강하게 기원하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깊은 풀뿌리를 땅에 뻗어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감옥에 계시는 대통령께도 떳떳하고 내 자식에게도 떳떳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조상께도 떳떳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보수우파의 시민들이 우리 보수우파 이념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틀딱거리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눈에 제가 틀딱처럼 보이십니까? 대체 틀딱이 무엇이며 구구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구다 틀딱이라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구구 변호사, 틀딱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용기와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보수우파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언젠가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아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분도 새벽에 이제 일 끝났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전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법조인으로서 정제된 용어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정아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제가 정말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진 그 의리를 우리 행동할 수 있는 40대 50대 초반 정도의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시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곳에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그 몇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이지만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를 다른 법조인들과 공론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오늘 지금 제 뒤에는 이정남 열사님의 아드님이 와 계십니다. 아침에 울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변호사들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해전이 이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기 탄핵, 그리고 침묵했던 위장 우파들의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남아있는,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민종원 사무총장님께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 맏형이라고 그러고 저는 막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막내가 20, 30대 젊은 정말 젊은 승들의 생태계를 마련해 주고자 지금 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포럼 시작의 공동대표 이효령양을 이들이 우리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작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유대한호국당 붕어소녀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효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수식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침묵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정말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사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께 혼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발언 형식이 아닌 편지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부디 제 편지가 3.10 안국항쟁에서 숭고한 희생을 거두신 이정남, 김혜수, 김완식, 김주빈 열사님들께 닿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께서 눈을 감으신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감염병 방역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는 우리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기던 즐거운 외부 활동이 사치가 되었습니다. 천정부지 오르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히 열심히 묵묵히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었던 저 또한 시간이 흘러 사회초년생으로서 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현실에 좌절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꿈이 가득했던 저는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문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하기도 버거워져 눈물을 흘리며 한숨이 가득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국항쟁 그날 당신들의 마지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름에 빠져 눈물을 쏟아내시던 어머니는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지키고 지팡이가 되어줘야 하는 경찰들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설 수 있냐?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냐? 우리나라의 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한참 한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당신의 아들, 딸들이 행복을 위해 그 날에 그 자리에 계셨음을 이제야 절실히 느낍니다. 그 당시 청년들에게 손잡아달라
었을 때 사육장으로 만들고자 이 시를 당신들의 뜻을 당신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압니다. 태극기의 눈물을 그러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들의 큰 뜻을 다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작고 당신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의 뜻을 드러냈다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에 대해 매일 걱정을 합니다. 나약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아버릴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문재인 정부 하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일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탄압이 무서워 어떻게 될까가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당신들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치, 자유, 법치, 진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잠드실 수 있길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21년 3월 10일 안국항쟁 4주기를 추모하며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호령 올림.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많이 꾸짖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밑에서 요정아 변호사님과 이효령 양이 나 올라가다 얘기하다가 울 것 같아. 그래서 어깨를 다독여 줬었는데 지금 내려와서 요정아 변호사님이 꺽꺽 울다가 지금 택시 타고 가셨습니다. 정말 4년 전만 하더라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4년 전에는 정치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긴 했지만 이제 아스팔트에서의 시다바리 역할을 정말 제 소명처럼 해나가고 있는 보면 참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활동해주고 있는 우리 저 하나 잘못 만나서 정말 후전 일 다 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 그리고 저희를 묵묵하게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선배 세대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정남 열사님의 이석하 형님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하라고 하고 지금 유적 대표를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고 이정남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국본의 민총장님하고 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같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를 포함한 유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향소까지 또 해줘서 저도 물론 도착해서 아버님하고 다른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4년이 됐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해줍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다른 유족들의 남겨지신 미망인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론 저도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일신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또 돌아가신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싶으시나 또 감염병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유튜버들께서 오셨는데,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당연히 와야 할 자리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버님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현재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곳을 오기 싫으셨을 겁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추모식을 할 때도 저희가 국토종단할 때 만났었는데, 이 자리를 가야 하나라는 망설임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몫을 묵묵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없겠지만, 지금 각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 좌익 애들보다, 그 진정성이 좌익 애들보다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 이 바닥을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지치지 마시고 묵묵히 나가면 이 네 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러고 불러시켜 새끼들. 발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발을 크게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무세요. 청와대는 좋은 데들이니까 약 300명이 갔습니다.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